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리에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있죠. 취소도 마찬가지죠. 임의추인 법정추인인데 조금 어려운 판에 속하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미성년자가 물건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고 엄마 아빠인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엄마 아빠가 취소하지 않고 그냥 사주겠다 하는 것이 임의추인입니다. 취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취소하지 않고 사주는 것, 이것을 임의추인이라고 해요. 임의추인. 자, 임의추인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추인할 수 있는 임의추인 알아서 하는 거죠. 임의추인의 방법 효과를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는요 140조에 규정한 자, 다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 누가? 제하대성이 추인할 수 있는데 물론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만 되고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이미 추인한 후에는 또 번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취소하지 못하고요. 요건은 취소원이 중년 후에 돼요. 다만 부모님이 추인할 때는 상관없어요.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상관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이후에만 추인할 수 있고 차고 사회강박을 당한 자는 그런 사실을 면한 후만 추인할 수 있어요. 다만 부모님께서 미성년자의 계약을 추인할 때는요 상관이 없습니다. 추인 요건을 보시면 취소원이 중년 후에 돼. 다만 법정대리인은 상관없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미성년자는 19이 넘어야 되고 차고나 사회강박을 당한 자는 그 상태를 면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어요. 다만 법정대리인, 엄마 아빠가 미성년자의 계약을 추인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군요. 좀 어렵죠?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결국 취소권의 포기입니다. 얘가 물건을 사왔어요. 엄마가 사주겠다. 그러면 번복이 안 되죠. 취소권을 포기. 그 이후부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 추인의 뜻, 추인정은 결국 취소권의 포기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요건을 보시면 추인권자는 결국 취소권자와 같습니다. 제하대성. 그런데 제한이 있죠. 보시면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제하대성인데 다만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만 돼요. 능력자 된 후. 그렇지 않으면 추인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미성년자는 19이 넘지 않으면 추인할 수 없다는 얘기 되겠죠.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같다. 다만 시점이 좀 다르다 보시면 되겠어요.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제하대성 같지만 시점이 다르다.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쉽게 말해서 미성년자는 19이 넘어야 자신의 계약을 추인할 수 있지 19이 되기 전에는 취소는 가능해도 추인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원인이 중년 후죠.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차고 사회강박을 당한 자는 그런 상태가 면한 뒤에만 할 수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대리 추인할 때는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즉 미성년 상태의 아들, 딸의 계약을 엄마 아빠가 추인할 때는 미성년 상태라도 상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미성년자와 피한정 의원도 동의를 얻으면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고요. 다만 좀 어렵지요. 피성년 후견인은 사물 처리 능력이 지속적 결여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도 추인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파트죠. 시험범위 아니죠.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도 추인할 수 없다. 알고 추인해야 돼요. 알고 내가 엄마 아빠로서 우리 애가 미성년자야. 물건 사왔습니다.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데 알면서 추인합니다. 너 이번에 비싼 물건을 네 마음대로 사왔어. 안 돼. 하지만 한 번만 봐줄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터 하지 말라면서 엄마가 취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취소하지 않고 추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추인해야 된다. 알고 의사표해야 됩니다. 인정하겠다. 알면서 해야 되고요. 효과는 추인 후에는 번복이 안 돼. 따라서 유효한 것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일단 유효하던 것이 추인 후에는 유효로 확정된다. 그런 얘기 되겠죠. 효과도 어렵습니다. 추인 효과는 취소할 법률행위가 취소를 얻게 되면서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되겠고요. 미성년자 약간 헷갈리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자신의 계약을 혼자서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제하대성 미성년자도 취소권자거든요. 그러나 미성년자는 취소는 자기 마음대로 혼자 할 수 있어도 추인은 19이 넘어야 돼. 아셨죠? 왜냐하면 추인하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죠. 취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추인은 19이 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인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 뜻이 뭐라고? 추인정. 여러 가지 있죠? 이 추인은 이미 배웠네요. 무권대리 추인을 소급하고요. 무효의 추인은 무슨 무효였죠? 상대적 무효.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없잖아요. 상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있고 효력은 뭐라고? 불소급이다. 이 불소급이란 말과 비소급, 미래의 장래 같고요. 또 새로운 법리를 본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하고 무효의 추인은 불소급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요. 소급 불소급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유효로 확정된다. 일단 유효했던 것이 유효로 확정된다. 미성년자가 물건을 사왔습니다. 일단 유효하죠. 언제까지?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부모님이 추인했다 그러면 일단 유효가 확정 유효가 된다는 거 굉장히 까다롭죠. 추인은 그게 세 종류가 있다. 무권대리 추인은 처음으로 소급하고 무효의 추인은 불소급인데 취소 법률행위의 추인은 일단 유효가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니까 약간 유동적이죠.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계약은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취소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동적이다. 그러나 부모님이 추인하게 되면 그대로 유효로 확정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